자, 오늘은 서블릿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그녀와 노래방을 갔을 때 그녀는 98점을 받았네요. 그러자 내가 했던 얘기가 있죠. 자기는 정말 못하는 게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결혼 후 집사람과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녀는 98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했던 얘기, 당신은 집에서 일 안 하고 맨날 노래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겁니다. 광수 씨는 나는 아직도 그녀의 노래가 감미롭습니다 라는 얘기로 끝내고 있네요.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모든 것들이 미워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 글을 올렸네요.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한 번만 더 그 기회를 달라,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해질까라는 생각으로 현재를 희생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법입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서블릿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블릿 프로그래밍을 직접 실행을 할 수가 있도록 하겠네요. 오늘 서블릿 예제는 총 3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간단한 서블릿을 이용한 가장 간단한 예제 헬로 월드와 계산기를 이용한 2가지 서블릿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산기를 구현할 때는 서블릿만으로 구현한 것과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2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블릿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JSP들이 이제 동작되기 위해서는 서블릿으로 바뀌고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진 다음에 서블릿 컨테이너에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서블릿의 동작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평상시 우리 수업은 이 서블릿을 사용하지 않고 MVC 패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블릿은 오늘 딱 하루만 구현하고 내일부터는 서블릿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서블릿이 어떤 형태로 동작되는지, 서블릿이 뭔지에 대한 개념만큼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블릿과 JSP입니다. 서블릿은 기본적으로 이 자바를 이용한 웹 서버 프로그래밍을 만들기 위한 기술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초기의 웹 프로그래밍 기술인 CGI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Common Gateway Interface라고 하는 거죠. 이 Common Gateway Interface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프로그래밍하기에 너무 힘든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대체한 기술로서 서블릿이 도입이 됐는데, 이 서블릿 자체도 많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느린 처리 속도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는 문제점도 있었죠. 그리고 불편한 화면 제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HTML 코드들도 서블릿에서 날려줘야 되기 때문에 정밀한 화면 제어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 사이의 협업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서블릿을 별로 쓰지 않죠. 오히려 대체적으로 나타났던 PHP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 다음에 ASP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주도권을 뺏기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PHP, ASP와 굉장히 유사하면서 서블릿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 이름이 JSP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JSP는 현재 대표적인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JSP를 살펴보기로 하죠. JSP는 자바 서블릿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PHP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HP와 어떤 점에서 유사하다고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PHP라고 하는 것은 HTML 코드 사이사이에
코드 사이사이에 자바 언어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HTML 사이사이에 자바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그렇게 유리한 방법은 아니었었죠. 그러나 서블릿보다는 굉장히 편했던 겁니다. 이 JSP는 전에도 저번 시간에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서블릿 컨테이너에 의해서 자바 소스 코드로 바뀌고 그래서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돼서 서블릿 컨테이너에 저장이 된다고 그랬네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되는 언어는 HTML입니다. 지금 현재 HTML5가 적용이 되고 있죠. 거기에서 자바 프로그램과 이제 유기적인 연결을 해주는 형태로 동작이 됐습니다. 근데 JSP 2.0 이후에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모가 됨으로써 우리 자바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편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JSP 2.0 이후에는 우리 HTML을 중심으로 자바 클래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굉장히 많이 변모가 되고 있죠. 자, 이 서블릿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서블릿을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MVC 패턴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와 밀접한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MVC 패턴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될 텐데 MVC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컨텐츠와 비즈니스 로직을 서로 분리를 해주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웹 디자이너, 개발자 사이의 협력 작업이 원활하게 해주는 것들이 MVC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MVC 패턴을 간단하게 좀 보자면 MVC는 아래쪽에 보는 것처럼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존재합니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컨트롤러에게 요청하게 되면 컨트롤러는 모델로부터 자료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작업들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게 그 모델의 결과를 넘겨주게 되면 그 모델은 뷰에게 가서 화면에 나타날 방식을 결정을 해주게 되고 거기에 뷰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브라우저에게 다시 전달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VC 패턴 중에서 뷰 영역은 디자이너가 처리를 하게 되겠고 컨트롤러 영역과 모델 영역은 개발자가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디자이너 사이에 업무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됨으로써 협력 작업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서블릿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블릿 컨테이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블릿 컨테이너는 서블릿을 실행을 하기도 하고 그 서블릿을 저장하기도 하는 그런 서버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블릿 컨테이너는 JSP나 서블릿으로 만들어져 있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환경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우리 아파치 톰캣에서 톰캣이 대표적인 서블릿 컨테이너 역할을 하게 되죠. 서블릿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웹 서버 내부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블릿 내부에 존재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 뭔가를 요청하게 되면 웹 서버는 그 요구 사항을 서블릿 컨테이너에게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블릿 컨테이너 내부에서 서블릿 클래스, 자바 클래스 형태들을 실행을 하게 되고 리스판스를 웹 서버에 넘겨주게 되죠. 그러면 웹 서버는 다시 그 결과를 리스판스로 넘겨주게 되고 최종적으로 HTTP 형태의 리스판스를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것은 웹 서버 내부에 동작하는 서버 소프트웨어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서블릿과 서블릿 컨테이너 그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웹 서버와 서블릿 컨테이너를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죠. 웹 서버는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버 소프트웨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블릿 컨테이너는 서블릿으로 개발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처리해주는 서버 기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웹 서버 내부에 존재하는 게 서블릿 컨테이너죠. 처리해줄 수 있는 컨텐츠는 웹 서버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이런 파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블릿 컨테이너는
서블릿으로 구성이 돼서 만들어진 클래스 파일이죠. 이 클래스 파일들은 확장자가 클래스라고 그랬네요. 무엇점 클래스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웹서버는 URL의 요청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URL이 요청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디스크에서 읽어서 처리를 해주게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서블릿 컨테이너는 서블릿 정보에 따라서 서버에 매핑된 URL 정보에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즉 서버 내부에서 얘를 호출하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죠. 그리고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에서 처리가 됩니다. 웹서버는 자체적으로 JSP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JSP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웹서버는 오로지 HTML들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JSP를 실행하기 위해서 웹서버는 혼자서 처리할 수 없으니 서블릿 컨테이너로 자료 처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블릿 컨테이너에서는 JSP 자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JSP 자체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JSP를 서블릿으로 변경하고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특징을 보자면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설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웹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면 웹서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블릿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에 따라서 기본적인 웹서버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서버와 기본적으로 병행해서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클립스에서는 서블릿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내장된 웹서버 기능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작업은 우리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서블릿의 동작 과정을 보기로 하죠. 먼저 개발자가 소스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블릿 소스가 만들어져 있고 서블릿은 확장자가 .java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서블릿 소스 자바 클래스는 컴파일을 하게 되면 클래스 파일로 바뀌게 됩니다. 확장자는 클래스라고 그랬죠. 이 클래스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블릿 컨테이너 내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통 우리 서블릿 컨테이너의 등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부터 리퀘스트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서블릿이 실행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응답으로 보내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서블릿 내부에서 메서드들이 이제 처리되는 과정에서 메서드들이 실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응답은 HTML 형식으로 보내져야만 되겠죠. 자, 서블릿의 동작 생명 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컨테이너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블릿 클래스를 로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mySublit.class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클래스는 뭘 하는 거다?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으면 클래스를 이용해서 서블릿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서블릿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죠. 인스턴스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이 됩니다. init은 서블릿 클래스에서 단 한 번만 실행이 되고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가 완전하게 만들어지고 나면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해서 각종 스레드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서비스 메서드들이 반복해서 호출되게 되어 있죠. 만약에 작업이 이제 끝났다면 destroy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이제는 서블릿이 완전 이제 소멸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서블릿 객체가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게 되는 모습입니다. 서블릿 구조와 그 API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기를 하죠. 서블릿은 기본적으로 자바 클래스라고 그랬네요. 자바 클래스 구조예요. 그래서 서블릿은 반드시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파일들은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실행이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서블릿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서블릿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특정한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기 위한 특정 클래스를 이미 만들어 두었어요. 그 클래스의 이름은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HTTP 서블릿을 상속을 받게 되면 서블릿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템플릿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손쉽게 서블릿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냥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클래스 사이의 상관관계, 그 서블릿 클래스 API 기본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정보를 규격화해 놓은 API를 이해를 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좀 더 손쉽게 서블릿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서블릿의 생명 주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클라이언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블릿을 만드는데 그 서블릿 이름을 my서블릿이라고 지금 이름을 지어줬네요. 그 다음에 HTTP 서블릿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C샵에서 상속은 우리가 콜론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만 자바에서는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my서블릿을 만드는데 이 서블릿은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내부에 우리가 그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들이 존재한다 그랬네요. 서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줄 때 요청해서 정보를 가지고 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get이라고 하는 방법, 하나는 post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get과 post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방법, 메서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do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 do pos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get 방식으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do get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겠고, 그 post 방식으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do post라고 하는 형태의 메서드가 실행이 됩니다. 어쨌거나 두 가지 방식으로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결과가 리턴이 되겠네요. 그 결과를 가지고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을 해서 리스판스 응답을 주게 되면 됩니다. 이 응답은 HTML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HTTP 서블릿으로부터 상속받는다 그랬는데 이 HTTP 서블릿은 한 단계 더 위에 보면 제네릭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상속받습니다. 근데 위에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서블릿은 HTTP 서블릿으로부터 상속받는다 하는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력 전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력을 전달해주는 방법은 get 방식 그리고 post 방식 형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get 방식이나 post 방식이나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get 방식은 HTML 이미지 등의 그 정보를 보기 위한 요청에 해당이 되겠고 최대 240바이트까지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get 방식은 쿼리 스트링 환경 변수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URL이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물음표 뒤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 그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예제라면 쿼리 스트링은 속성 이퀄 값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id를 가지고 들어가고 name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id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에 해당되고 애트리뷰트 속성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hj라고 하는 것, 홍이라고 하는 것 얘네들은 우리가 속성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값을 전달하고자 할 때 앰퍼선드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URL에 기본적으로 정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get 방식은 그렇게 아주 권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포스트 방식은 기본적으로 HTML 폼을 이용해서 입력한 정보를 서버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형태의 상자 속에 포장을 잘 해가지고 우편물을 보내듯이 보내는 방법이라서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고 이 서버에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URL에 매개 변수가 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안에 훨씬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JSP에서는 가급적 포스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 구조와 생명주기입니다. 서블릿 구조는 기본적으로 서블릿이 초기화 될 때는 메서드, 인인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초기에 단 한 번만 실행이 돼서 초기화 작업을 해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요청 응답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서비스 혹은 두 포스트 메서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스레드가 만들어지면서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서블릿이 종료되면 디스트로이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 이 디스트로이는 종료될 때 단 한 번만 실행되는 그런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직접 우리 이제 예제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가장 간단한 형태의 예제 헬로 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그 헬로 월드 만들 때 이 과정들은 모든 서블릿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똑같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우선 웹 컨텐트 내부에 폴더, 챕터 공사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공사 폴더에서 New Others를 택합니다. Others를 택한 다음에 우리 여기에 웹 영역의 서블릿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서블릿에 해당되는 템플릿을 우리는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정보를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하겠네요. 일단 프로젝트 얘네들은 이미 우리 프로젝트 폴더 내부에서 만드는 거라서 얘네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 폴더 자체도 우리가 그 JSP 프로젝트 밑에 SRC 밑에 들어간다는 것 요것 또한 우리가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자바 패키지를 우리가 넣도록 하겠는데 패키지는 우리 C샵으로 따지면 네임스페이스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클래스를 저장해주는 보따리 이름입니다. 현재 우리는 JSP 프로젝트 밑에 챕터 공사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네요. 그 패키지 내부에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바 자바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바 이름을 넣습니다. 그 자바 이름이 지금 현재 그 헬로 월드 서블릿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줬네요. 그 다음에 그 슈퍼 클래스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HTTP 서블릿이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HTTP 서블릿으로부터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형태로 만들어줌으로써 우리는 이 서블릿에 해당되는 기본 틀이 딱 만들어지게 되겠고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만 정리를 해주면 되게 구성이 됩니다. 다음 넥스트를 누르기로 하죠. 그 다음에 그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하는데 여기 네임은 헬로 월드 서블릿 앞 페이지에서 지정한 이름이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디스크립션은 설명에 해당되는 건데 소스 코드에서 처음 만드는 서블릿 이 정보들이 디스크립션에 명기를 해두게 되면 우리 저기 소스 코드에서 저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건들 필요가 없이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성자를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서블릿은 생성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를 없애주도록 하죠. 또한 우리가 이제 그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두 겟을 하거나 두 포스트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겟 방법에 해당되는 것, 포스트 방법에 해당되는 입력을 처리하기 위한 두 겟, 두 포스트 두 개만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서비스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의 서블릿이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걔네들을 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자바 리소스를 뒤져보면 SRC가 있을 거고 SRC 밑에 보면 JSP 프로젝트 챕터 공사 밑에 현재 우리 서블릿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hello world 서블릿.java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 영역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도 코드를 입력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코드들이 기본형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키지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 클래스가 속해 있는 패키지 이름입니다. JSP 프로젝트.chapter 공사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얘가 존재하겠네요. 그 다음에 임포트 구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기를 펼치면 임포트 구문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 임포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C# 프로그램에서는 유진 구문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그 미리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클래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임포트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 add web 서블릿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것은 서블릿을
그 웹에서 사용할 서블릿이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에서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지정했던 처음 만드는 서블릿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URL 패턴즈 여기에는 내가 이 서블릿에 접속하기 위한 주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클래스 형태로 우리 서블릿이 만들어지죠. 서블릿 이름은 헬로 월드 서블릿입니다. 익스텐저 뭐라고요? 네, 그렇죠. 상속. HTTP 서블릿을 이용을 해서 헬로 월드 서블릿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서블릿의 ID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 ID 값은 우리가 건들 필요는 없어요. 자동으로 부여되는 ID입니다. 자, 아래쪽에 봤더니 메서드가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하나는 do get 메서드, 또 다른 하나는 do post 메서드 이런 겁니다. do get은 뭐라는 거라고요? get 방식의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처리해 주는 것. 그 do post는 post 방식으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인수로서는 각각 request와 request response가 있네요. request response가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그 서버로부터 들어온 입력에 대한 거, 그 웹서버로 출력을 내보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기에 있는 request response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내장객체라고 부르는데, 내장객체는 차후에 다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죠. 현재는 그 포스트 방식으로 입력이 들어오면 do get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사실은 모든 실행을 여기다 위임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 get write를 통해서 그냥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append는 뒤쪽에 추가를 하는 거죠. response는 우리 그 내장객체 response입니다. response에 get write 생성자를 호출하면 우리 출력을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거기다 append를 통해서 우리 served s를 붙이고, 또 append를 통해서 request에 따르는 get context들을 출력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줄을 다른 코드로 대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do get을 호출하는 얘도 다른 코드로 대체를 해줄 거예요. 자, 그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잠깐 빠져나왔다든지 그럴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코드를 전혀 바꾸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빨간 X가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나타나게 되면 사실은 코드를 바꾸지도 않았는데 이런 오류가 나타날 경우에는 빨간색 X는 오류, 노란색의 느낌표는 경고입니다. 경고는 있더라도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 X는 오류를 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블릿 API가 자바 빌드 경로 내에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할 때 우리가 조치 방법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 조치해 줄 때는 JSP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JSP 프로젝트를 택하고 거기에서 오른 마우스 프로퍼티즈 속성을 택합니다. 속성을 택한 다음에 여기에 그 add 자바 빌드 패스를 택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탭을 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add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게 되죠. add 라이브러리를 택하게 되면 이렇게 서버 런타임이 보이게 될 겁니다. 서버 런타임에 여기 원래는 이렇게 아파치 톰캣 버전 7.0이 들어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얘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헬로 월드 서블릿에 제공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얘는 패키지 이름입니다. 우리가 생성할 때 이미 지정했던 거죠. 요만큼은 임포트입니다. 기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새로운 클래스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코드에서 클래스를 추가한 다음에 Ctrl Shift O를 눌러주면 됩니다. Ctrl Shift O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 많이 써봤죠? 안드로이드 작업할 때 이미 이거 많이 써봤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웹 서블릿 설정입니다. 서블릿 클래스를 이제 설정해주는 영역들이죠. 요 영역은 get 방식의 입력을 처리해주는 겁니다. 클래스 추가 마법사 할 때 우리가 체크를 해둔 부분이죠. 요 영역은 포스트 방식의 입력 처리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추가할 때 마법사에서 우리가 두 가지 메서드 체크를 해두었었죠. 그래서 추가가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이제 코드들을 좀 바꾸긴 하죠. 먼저 do get 메서드를 그 내용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do get 메서드에 어떻게 바꿀 거냐? 일단 우리
리스판스에 .set content typ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컨텐츠의 인코딩 방식을 설정을 해주고 컨텐츠 형식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앞쪽에 있는 것은 컨텐츠 형식입니다. text/html 요거는 뭐냐면 내가 보내주는 컨텐츠가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HTML이다. HTM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꺽쇠 부등호 기호 속에 들어있는 것은 태그라고 그래서 특별한 용도가 정의된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캐릭터를 UTF-8 방식으로 해주면 한글 인코딩을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처리해주는 인코딩 방식 UTF-8 방식입니다. 자, 다음 우리는 그 출력을 해줄 겁니다. 출력을 해주는데 HTML 방식으로 파일을 전송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out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는데 그 out은 printWrite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printWrite 한 칸 비우고 out 그러면 이렇게 printWrite에 빨간 밑줄이 끄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오류인데 이것은 printWrite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가 못 찾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저기 컨트롤 시프트 O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에 그 전구 모양에서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printWrite 형식으로 아웃풋을 만드는데 얘네들은 리스판스 내장 객체의 getWrite라고 하는 생성자를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HTML 태그 넘기죠. 그 다음에 헤드 태그, 타이틀 태그 넘겼습니다. 바디 태그 넘겨줬네요. 그 다음에 HTML 태그 닫아두었네요. 이와 같이 out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println을 실행을 할 때 우리는 뭘 넘겨주느냐? HTML 태그들을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HTML 태그를 직접 우리가 출력문을 통해서 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이 서블릿입니다. 자, 이 printWrite에 빨갛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좋지 않은 방법 여기에서 눌러가지고 import printWrite라고 하는 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컨트롤 시프트 O를 눌러줘도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위쪽에 import 구문이 추가되면서 저기 오류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저기에 printWrite 클래스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다음은 이제 그 헬로 월드 서블릿 자바의 소스 코드를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방식으로 리퀘스트가 들어온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는 그 두 겟에 우리가 일처리를 다 해뒀기 때문에 두 겟에다가 위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개 방식으로 우리가 포워딩을 해주기만 하면 사실은 끝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저 주석 처리만 살짝 좀 바꿔주기로 하죠. 자,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서블릿 소스가 있는 곳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run as run on server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hello world라고 글자가 나타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알 수 있겠네요. 자, 두 개 메서드, 두 포스트 메서드 얘네들을 서블릿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두 개, 두 포스트.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괄호 속에 인수로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판스라고 하는 객체를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HTTP 서블릿 리퀘스트는 소문자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지게 되고 HTTP 서블릿 리스판스는 소문자 리스판스 형태로 매개 변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네들은 서블릿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사실은 우리 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 사이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객체입니다. HTTP 서블릿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로부터 서버까지 전달되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것. HTTP 서블릿 리스판스는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처리해주는 기능,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겟을 봤더니 리퀘스트, 리스판스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두 포스트도 리퀘스트, 리스판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리퀘스트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전달해 주는지 전달된 정보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것, 리스판스는 응답을 처리해 주기 위한 것,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HTTP 서블릿 클래스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죠. 만약에 우리가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리퀘스트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기로 하죠.
이 리퀘스트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웹 컴포넌트, 아마도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서블릿이죠. 서블릿 클래스들이 되겠습니다. 서블릿 클래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여기에 1번 영역의 리퀘스트는 HTTP 방식으로 전달되어 온 리퀘스트입니다. 얘네들을 서블릿에서 직접 바로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웹 서버에서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 자료를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 객체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리퀘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 리퀘스트 속에 정보를 담아 가지고 웹 컴포넌트에게 전달해 주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자바 빈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 결과를 우리는 웹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자, 클라이언트에 전달될 때 최종적인 리스판스는 HTTP 방식의 리스판스여야 돼요. 근데 웹 컴포넌트 우리 자바 서블릿에서 곧바로 HTTP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의 그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게 HTTP 서블릿 리스판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리스판스라고 하는 그 객체를 만들죠. 이 객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 HTTP 리스판스 방식으로 그 결과들을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에는 최종적으로 HTTP 방식으로 전달된 리스판스, 달리 말하면 HTML 방식으로 자료들이 클라이언트로 전달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웹과 서블릿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클래스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구글링 과제입니다. HTTP 서블릿 클래스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HTTP 서블릿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 클래스 좀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판스 클래스의 속성, 메서드도 한번 좀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정리하지 말고 대강 한 2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키스에다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 서블릿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이제 학습을 했네요. 요약을 해볼까요? 서블릿은 자바 클래스다. 자바 클래스인데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본 틀을 만들어 두었다. 그 기본 틀에 해당되는 것이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다. 즉 HTTP 서블릿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서블릿을 만들어 주게 되고 거기에서 입력을 처리하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 그랬죠. 입력을 처리하는데 do get 방식으로 처리를 해줄 거냐 do post 방식으로 해줄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블릿은 우리가 이번 주만 학습을 한다고 그랬죠. 다음 시간 이후로는 서블릿은 보지도 않을 거예요. 자, 서블릿을 이용해서 헬로 월드를 만들어 봤는데 헬로 월드는 너무 간단하니 조금 좀 응용 예제 두 가지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1번 예제는 서블릿에서 계산 로직 화면 처리를 전부 다 해주는 것. 2번 예제는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계산 로직 화면 처리를 분리해 주는 것.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받기 위해서 calc1.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죠. calc1.html을 통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입력을 받아들이게 되면 얘네들은 그 계산 로직과 화면 처리가 통합되어 있는 calc 서블릿 1.java라고 하는 파일 속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반면 예제 2번에서는 calc2라고 하는 HTML 파일을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화면 처리를 위한 그 서블릿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 이 서블릿은 calc 서블릿 2.java라고 만들기로 하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자바 클래스로서 요거는 계산 로직이 들어있는 calculate.java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적용되는 파일이 3개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예제를 만들어 보면 서블릿에 대한 이해는 좀 더 이제 깊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먼저 calc1.html을 추가를 하도록 하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서블릿에 자료를 넘겨주기 위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웹 컨텐츠 챕터 공사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New HTML 파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올 텐데 챕터 공사의 그 calc 1.html 파일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next 혹은 finish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next를 눌렀네요. next에서 우리가 결정할 것은 HTML5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템플릿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finish를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기본 그 태그들은 딱 주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추가하기로 하죠. 먼저 간단한 계산기라고 하는 여기 타이틀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태그 내부에 div 태그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기로 하죠. div 태그에 의해서 align center였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로 들어갈 겁니다. 헤더 크기 3짜리 h3 태그를 이용해서 제목을 만들어내요. 간단한 계산기. hr 뭐라고요? 가로 방향의 줄 하나를 그어주는 게 HR이었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폼 태그. 폼 태그. 이거 중요합니다. 폼 태그는 뭐라는 거다? 입력을 처리하는 겁니다. 사용자 입력. 사용자가 입력해준 요소들을 처리를 해주는 그런 요소가 폼 태그입니다. 폼 태그 이름, 네임에 정의가 됐네요. 그 다음에 액션이라고 정의가 됐는데 액션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금 그 JSP 프로젝트에 있는 calc 서블릿 1이라고 그랬네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서블릿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폼으로부터 입력이 존재하고 서브밋을 하게 되면 이 서블릿에게 이제 그 이후의 일처리를 의뢰하라라는 서블릿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을 전달해주는 방법입니다. 메서드. 메서드는 포스트라고 그랬네요. 포스트 방식으로 입력을 서블릿에 전달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한 HTML 코드들이 들어있네요. input type text, 텍스트 박스입니다. 그죠? 텍스트 박스의 이름은 넘버1이네요. NUM1. 그 폭은 200픽셀, 사이즈는 그 글자 사이즈는 5 정도의 크기로 했습니다. 셀렉터 얘는 드랍다운 리스트에 해당이 되죠. 드랍다운 리스트의 그 오퍼레이터를 그 이름은 오퍼레이터로 되어 있고 옵션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형태로 옵션들을 설정을 해줬네요. 그리고 더하기를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input type text 그러면 이거는 텍스트 박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넘버 2에 해당이 되네요. 그 다음에 input 서브밋, 타입 서브밋 그러면 여기는 버튼에 해당이 됩니다. 버튼에 해당되는데 이 그 서브밋을 누르게 되면 요쪽 이 서블릿 JSP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서블릿 1 서블릿을 호출함으로써 calc 서블릿 1 서블릿을 호출함으로써 이제 그 서버에게 이제 작업을 의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풋에 그 타입을 리셋을 해주면 이것 또한 버튼입니다. 취소 버튼에 해당이 되죠. 입력에 해당되는 모든 요소들을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폼 태그가 끝났네요. 자, 이와 같이 calc 1.html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전달을 해주는 방법, 그리고 그 입력을 전달받은 다음 무선 서블릿을 통해서 서버에서 일처리를 해줄 건지 지정하고 입력을 전달해주는 방법도 지정해주고 하는 거죠. 폼 태그를 통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calc 서블릿 1 자바 파일을 추가를 하기로 하죠. 웹 컨텐트 챕터 공사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New Order를 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웹 서블릿을 선택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서블릿이 들어갈 위치의 패키지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블릿의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클래스 네임도 지정을 해주죠. 자,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디스크립션 추가했죠. 디스크립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그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겠다. 두 겟과 두 포스트를 사용하겠다. 여기까지 체크를 해준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피니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같이 요 위치에 calc 서블릿 1.java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 우리 템플릿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코드들이 이같이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두 get 영역, 두 포스트 영역인데 현재 기본으로 우리 그 입력을 무슨 방식으로 했어요? 포스트 방식으로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포스트 방식의 메서드를 조치를 취해 주는 겁니다. 혹시 두 개 방식으로 입력, 지금은 들어올 리가 없는데 두 개 방식으로 입력이 들어온다면 두 포스트에 입력을
계산 처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요 기존에 있던 파일들은 우리 추석 처리를 하게 되고 두 포스트 방식의 이제 의뢰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포스트 방식으로 포워딩 하기로 하죠. 다음은 포스트 요청에 의한 포스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메서드입니다. 사실은 우리 두 개 방법으로 혹시 들어오더라도 모든 요청을 두 포스트에 처리하게 돼 있죠.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지우고 우리는 이제 실제 작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을 받을 넘버 1, 넘버 2 그리고 스트링 OP를 선언하기로 하죠. 연산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저장할 리절트도 선언을 해두었네요. 다음 response.set 컨텐트 타입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해 줄 그 컨텐트 종류는 text/html이다.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은 UTF-8 방식으로 저장함으로써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지정을 했네요. 그 다음에 출력 스트림을 확보했습니다. 출력 스트림은 out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는데 printWrite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죠. 실제로 할 일은 response라고 하는 객체에서 getWrite 생성자를 실행함으로써 out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printWrite를 넣게 되면 얘가 빨간 밑줄, 오류가 생길 텐데 Ctrl Shift O를 이용을 하면 그 printWrite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추가함으로써 오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산에 들어가기로 하죠.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HTML 폼으로부터 전달되어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게 request라고 하는 내장 객체를 이용합니다. request에서 getParame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입력 요소로 전달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알아내게 되는데 여기에 파라미터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요 이름은 어디에서 확인해야 된다? 우리 입력에 해당되는 HTML에 들어있는 이름으로 지정해주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HTML에서 첫 번째 텍스트 박스는 넘버1이라고 지정을 해두었어요. 자, 우리가 request로부터 getParameter로 읽어드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글자로 입력이 됩니다. 글자는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메서드 실행하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넘버2를 가져와서 그 넘버2라고 하는 그 내부 변수에다 저장을 하기로 하죠. 같은 방법으로 오퍼레이터도 가져오겠습니다. request로부터 getParameter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이름. 자, 이 이름도 HTML에 지정이 되어 있는 이름이죠. 넘버2도 HTML에 지정이 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요 이름들은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지정해 놓았던 변수 값들입니다. 그래서 HTML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와서 우리 내부 변수에 저장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sult, 여기 변수죠. 변수의 결과값을 담는데 그 결과값은 calc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는데 입력으로 넘버1, 넘버2, op 값을 넘겨주라 그랬네요. 자, calc 메서드에서 이제 계산을 해오면 그 결과가 result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화면을 구성합니다. out.println 이용하면 우리 출력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HTML 태그 날리고 헤드 태그 날리고 타이틀 태그 날렸습니다. 바디 태그 날려주고 그 다음에 계산 결과를 하기 위한 h2 크기의 제목 태그를 날렸네요. 그 다음에 밑줄 가로 방향 줄을 하나 그어줬어요. 그리고 넘버1 더하기 넘버2 이퀄 그 리절트 형태로 출력문을 만들어 줬네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태그를 다 닫아줬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 처리를 해줬네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위쪽에 있는 요 calc 메서드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실제 계산 기능을 수행하는 메서드를 넣기로 하죠. 그 반환형은 int에 해당이 되겠고 메서드 이름은 calc, 입력으로 넘버1, 넘버2, op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op 값이 더하기면 더셈, 빼기면 빼기, 이 코드들은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쉽죠. 그 다음에 return result를 통해서 결과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calc1의 소스 코드가 있는 곳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run as run on 서버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화면이 나오겠죠. 여기에 내가 이의 값
더하기 상태에서 3의 값을 넣고 계산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와 같이 계산 결과 그러면서 이렇게 2 더하기 3은 5 형태로 결과를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얘가 우리 서블릿에서 계산과 로직 처리가 계산과 UI 처리가 하나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서블릿 1번 예제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바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화면 처리를 이제 서블릿으로 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먼저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한 HTML 파일 calc2.html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웹 컨텐츠 챕터 공사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New HTML 파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lc2.html이라고 넣고 그냥 Finish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만들어지겠네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이틀 태그 속에 간단한 계산기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div 태그로부터 /div 태그까지를 이제 입력에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align center 가운데 정렬로 했고 다 똑같습니다. 자, 달라지는 것은 이제 폼 태그인데 폼 태그도 기본적으로 다 똑같죠. 달라지는 것은 여기 있는 호출하는 서블릿이 2번 calc 서블릿 2번을 호출한다는 것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HTML calc1.html을 복사해서 수정하고 요 위치에 여기 2만 바꿔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뭐 메서드도 포스트 방식으로 똑같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계산을 하는 calculate java 파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calculate.java 클래스 파일 추가하겠어요. 웹 컨텐츠 챕터 공사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new other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클래스를 선택하기로 하죠. next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클래스의 패키지 지정합니다. 이거 비슷하죠. 그 다음에 네임 지정합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calculate라고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기본적으로 메인 메서드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 겁니다. 여기에 체크가 없는데 이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generate comment라고 하는 곳에 체크를 해두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클립스 환경 설정할 때 파일 형태로 들어있는 자바독 형태의 그 주석 파일들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피니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그 JSP project.java 공사 패키지 안에 calculate.java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닫혀 있겠지만 펼쳐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파일 이름, 파일의 작성 날짜, 그 다음에 설명 따위를 입력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번호가 나오고 자바 클래스의 시작과 끝까지를 딱 만들어 두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그 자바 클래스 내부의 코드들을 이제 기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만드는 그런 코드들이라 그 내용이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퍼블릭 클래스 캘큘레이터 내부에 소스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입력할 때 우리는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은 그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성자 내부에서 모든 작업을 다 처리를 해 놓겠습니다. 퍼블릭 캘큘레이터에서 넘버 1, 넘버 2 그리고 오퍼레이터 값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루틴이 다 똑같죠. 그래서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계산을 해서 리절트 값을 만들어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결과를 리턴하는 메서드를 하나 저장하기로 하죠. 그 반환형은 인테저고 get result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리절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을 리턴해 주는 형태로 결과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캘큘레이터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그 계산만 하는 루틴 생성자에서 계산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네요. 자, 이제 calc 서블릿 2.java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웹 컨텐츠 챕터 공사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New Other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웹의 서블릿을 선택을 하고 Next 누르죠. 자, 패키지 지정합니다. 패키지는 JSP 프로젝트 챕터 공사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 지정합니다. calc 서블릿 2번이라고 넣도록 하죠. 뭐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상속받는 거 지정하지 않아도 되죠. Next 누르겠습니다. 디스크립션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디스크립션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성자는 이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do post, do get 두 가지의
기본적인 메서드를 활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그 생성되어 있는 그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우리 생성되어 있는 그 서블리 파일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은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죠. 현재 우리는 두 포스트 파일을 주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코드를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두 개선, 두 포스트에다가 포딩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네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그 자료는 두 get 방식으로 입력되는 경우는 없긴 합니다. 자, 두 get입니다. 두 get은 두 포스트에 포딩함으로써 그냥 모든 걸 끝내주면 됩니다. 다음은 두 포스트 방식입니다. 두 포스트 방식은 포스트 방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조치를 취해주는 방법이죠. 먼저 입력으로 받을 넘버 1, 넘버 2, 그 다음에 입력으로 받을 오퍼레이터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를 받을 리절트 변수를 설정했네요. 그 다음에 response.set 컨텐트 타입을 통해서 text/html 방식의 컨텐트 내용, 그 다음에 UTF-8 방식의 캐릭터 셋을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아웃풋 객체를 만들어 줬네요. 프린트 라이터 형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는 입력 값을 가져왔네요. 넘버 1, 넘버 2, OP 값을 가져왔는데 request.get 파라메터를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넘버 1, 넘버 2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들은 어디에 들어있다? HTML에서 사용자 입력용으로 되어 있는 HTML에 들어있는 그 컨트롤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넘버 1, 넘버 2는 숫자이기 때문에 integer.parseInt를 통해서 읽어드린 글자들을 숫자로 바꿔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야 되겠어요.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calculator 클래스를 이용을 할 거죠. 그래서 calculator 클래스를 이용해서 calc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new 생성자 호출해야 되겠죠. 생성자 호출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넘버 1, 넘버 2, 그리고 OP라고 하는 세 가지 값을 입력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calculator 내부에서 리절트의 결과가 저장이 되어 있겠네요. 그 리절트를 가져오는 것은 calc 객체의 get result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걔네들을 리절트에 저장을 했네요. 그 다음에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HTML 파일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calc 서블릿 1번.java와 사실상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5번 이후에 calculator java 클래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계산 루틴이 있었던 것은 여기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겠죠. 웹 컨텐츠의 차트 공사 안에 보면 calc2.html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run as run on 서버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 곱하기 5의 값을 넣고 계산 눌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5 곱하기 5는 25다라는 계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끝났네요. 서블릿은 우리가 오늘만 다룬다 그랬습니다. 내일 이후에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서블릿은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만 다룹니다. 그렇지만 서블릿을 우리가 왜 보느냐?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에서 그 홈페이지를 웹사이트를 처리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구문이었습니다. 이 서블릿이 좀 불편해서 JSP가 만들어졌죠. 하지만 JSP라고 하는 것들도 실행되기 위해서는 저기 서블릿으로 바뀌고 그 서블릿을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 서블릿 같은 걸 코드를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JSP가 어떻게 됐는지 유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블릿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다라는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서블릿은 기본적으로 HTTP 서블릿으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기본적인 틀은 제공이 돼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주로 우리는 두 포스트 쪽에 코드들을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서블릿을 이용한 예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가장 간단한 서블릿이 동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헬로 월드 서블릿, 그 다음에 그 계산기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서블릿에서
계산과 결과를 모두 처리해 주는 것, 서블릿과 자바에서 계산과 UI를 분리해 주는 것, 이런 두 가지 예제를 이용해서 서블릿을 살펴봤습니다. 서블릿은 우리가 처음 접해 보는 거라 약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렵다고 한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만 하고 말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서블릿은 오늘 우리가 학습하는 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서블릿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방법, SNS를 통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방법. 두 번째는 실시간 수업할 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쌓아두지 맙시다. 그때그때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